많은 사람이 운을 우연에 따른 혹은 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라고 여겨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단언한다. 운은 스스로 높일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한 수많은 사람과 사업을 해왔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사고와 행동이 운을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운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 인생을 크게 좌우하는 운,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다는 운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말을 들은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성공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일이라면 분명 차원이 다른 수준일 거야. 나는 쉽게 따라할 수 없을 게 뻔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성공한 사람일수록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평소의 사고와 행동으로 운의 흐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든다.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바로 작은 습관이다.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 일본을 다시 찾은 것은 1996년, 당시 일본은 거품 경제가 무너진 직후였다.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전혀 없는 상태인데다 언어가 서툰 탓에 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일에서 생각한 만큼 결과를 내지 못했고 내 통장 잔고는 고작 30만 원에 불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재외 인도인이었던 한 대부호가 이런 조언을 했다. 너는 분명 잘 될 거야. 아주 조금만 바뀐다면 말이야. 그의 말은 하루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초조해하고 있던 내게 하나의 계시로 다가왔다. 그래, 사람은 아주 조금만이라면 바뀔 수 있다. 이 아주 조금만이 쌓여 나를 크게 변화시키고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지 않을까.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내게 힌트를 준 것이 바로 이 힌두교 명언이다. 마음을 바꾸면 태도가 바뀐다. 태도를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뀐다. 습관을 바꾸면 인격이 바뀐다. 인격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운명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여기서 내가 주목한 부분은 습관이다. 습관은 사고와 행동을 규칙으로 만든다. 성공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습관은 규칙으로 만들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마음과 태도가 바뀌고 운의 흐름이 바뀌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한다. 시험 삼아 당신도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보자. 이때 중요한 점은 목소리를 낼 것,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하기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것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고 왠지 기분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는가? 긍정적인 말은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 긍정의 말 한마디로 사람은 자세와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쉽게 갖게 된다. 작은 습관을 실천한 후로 흥미롭게도 필요한 때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 순풍에 돛을 단 듯 무엇을 해도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렸다. 그렇게 내 운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다. 동시에 내가 의식한 것은 예로부터 인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주가드다. 주가드란 한마디로 눈앞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고법이다. 다음에 7가지 태도로 집약할 수 있다. 적은 힘으로 많은 이익을 얻는다. 자신의 틀을 넘어선 발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유연한 생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심플하게 생각한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자신을 억제하지 않는다. 자기 효능감을 소중히 여긴다. 내가 절박한 심정으로 익히기 시작한 작은 습관이 전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주가드의 법칙과 통한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다. 아주 쉽고 사소한 습관 하나로 당신의 관점은 달라지고 남다른 발상으로 이어져 결국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단 1분만 있으면 가능한 작은 습관들을 매일 실천하면 당신의 운은 확실히 좋아질 것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루 5번 말하자. 예로부터 인도 사람은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는데 이와 유사한 사고방식을 나타내는 말이 있다. 바로 언령이다. 언령은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자주 쓰이는 말로 만물의 모든 곳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여기는 데서 비롯되었으며 쉽게 말하면 말에 깃든 신비로운 힘을 가리킨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으로 내뱉으면 말에 힘이 더해진다는 것. 이것이 언령의 힘이다. 이미지를 말로 해서 의식을 더욱 강하게 다지면 사람의 행동은 반드시 그 뒤를 쫓아가기 마련이다. 살 빼야 하는데 라고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을 뺄 거야 라고 여러 번 말하는 편이 정말로 다이어트를 실천하게 만든다. 이때 한 달에 3kg을 뺄 거야 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내세우면 효과는 더욱 커진다. 이것이 말이 가진 힘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이 주장한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다. 로젠탈이 실시한 이 실험은 교사가 좋은 학업 성적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성적 향상 정도를 비교한 것으로 결과를 확인했을 때 교사가 생각한 바와 같이 실제로 두 학생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입으로 내뱉는 행위가
실제 그 일이나 사람의 퍼포먼스를 좌우한다. 나는 항상 의식적으로 이런 말을 내뱉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반드시 잘 될 거야. 소리내어 말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1분은커녕 3초도 채 걸리지 않는다. 나는 이 말을 하루에 최소 5번 생각날 때마다 말한다. 이는 가능사고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 또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습관을 익히면 일상생활 속 사소한 행복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반복해서 말하면 평소에 묻혀있던 행운이 저절로 눈을 뜬다. 해야 하는 데를 하고 싶어로 바꾸자. 내 주변에는 여러 유형의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업종도 인종도 모두 제각각이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기 일을 진심으로 즐기며 재밌어 한다. 즐기면서 한다는 가능사고의 중요한 키워드다. 즐기는 습관은 관점을 살짝 바꾸기만 해도 간단하게 몸에 익힐 수 있다. 말하자면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로 마음속으로 바꿔 말해보자.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고 찝찝했던 기분도 긍정적으로 바뀐다.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해야 하는 데를 하고 싶어라고 바꿔 말해서 하기 싫은 일을 끝마치면 그 일은 하나의 성과이자 성공 경험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공 경험의 축적이 나의 경력이 되고 궁극적으로 나를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긍정 회로를 움직여 작은 성공 경험을 차곡차곡 쌓자.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처럼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하고 싶다라고 바꿔 생각하고 입 밖으로 내뱉는 습관을 몸에 익히면 매 순간이 작은 성공 경험으로 바뀌어 두근거리는 일상으로 변하게 된다. 살짝만 바꿔 말했을 뿐인데 하고 싶다는 말 한마디가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꿀 뿐 아니라 전체적인 운을 향상시킨다. 행운과 불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불운은 시점만 살짝 바꾸면 행운이 된다.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는 사람 곁에는 수많은 행운이 저절로 모여든다. 성공한 사람들의 말, 행동, 생각을 항상 곁에 둔다. 사람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평소 만나는 사람의 수준이 높으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배우게 되고 주변에 유행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왔다. 비즈니스나 정치, 예술,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간은 배움의 보고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정보가 오가는 환경 속에 자신을 두고 원래 인연이 없었던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자신의 서랍을 조금씩 늘려가자. 내가 성공한 사람들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그 노력의 원동력이 열정이며 역시 사람과 돈은 열정적인 사람 주변에 모인다는 불변의 사실을 자연스럽게 납득하게 된다. 즉, 성공을 목표로 한다면 성공한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공을 바란다면 자신보다 한 단계라도 더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3대 투자자 중 한 사람인 짐 로저스 또한 나에게 열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은인이다. 한 번은 내가 성공의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열정, 패션을 갖는 것이네. 진심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자산을 목표만큼 키우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하나씩 실행한다. 한편 막연하게 언젠가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며 편안함만 추구한다. 내가 성공의 법칙을 깨닫게 된 이유도 주위의 다양한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고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만 시간을 보냈다면 이러한 발견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환경은 반드시 사람에게 발견과 깨달음을 준다. 성공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좋은 운을 가져다주는 환경에 자신을 두어야 한다. 주변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오피스 환경과 주거 환경 등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적 환경도 중요한 요소다. 이렇듯 사람의 운을 끌어당기는 환경을 나는 성공 환경이라 부른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내 장점을 물어보자.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철저히 객관적으로 보기란 어려운 일이다. 만약 나의 장점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저 착각에 불과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자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귀한 보물을 썩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무기가 무엇인지는 언제나 가까이에서 당신을 지켜봐온 제3자가 잘 알려줄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내가 책을 출판하게 된 것은 존경하는 선배 사업가의 조언이 계기가 되었다. 또 내가 강연과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게 된 것도 친구의 조언 때문이다. 너는 말솜씨가 좋으니까 스피킹 비즈니스를 잘하지 않을까? 지금의 나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나는 스스로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낼 수 없는 아이디어였다. 실제로 출판과 세미나가 성공적인 궤도에 오른 것을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정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일 때가 있다. 나조차 지금도 내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당신도 그럴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봤을 때 저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을 늘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부유한 체험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말자. 돈을 어디에 쓰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좋은 집에 비싼 월세를 지불하는 대신 식사는 언제나 검소하게 하고 술은 마시지 않는다. 고급 외제차를 타는 대신 옷은 패스트 패션으로 절약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수입을 어떻게 나눠 쓸 것인지는 당신의 취미나 기호에 따라 생각할 것이다. 즉, 소비의 우선순위 문제다. 사실 소비 경향에도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중요한 업무 미팅을 할 때 어느 장소를 선택하는가도 차이를 보이는 사례 중 하나다. 성공하는 사람은 일반 커피숍이 아닌 호텔 라운지를 선택한다. 두 장소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차이가 큰데 일반 커피숍이라면 한 잔에 2,500원 정도인 것에 반해 호텔 라운지에서는 1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원두의 품종과 품질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같은 메뉴를 4-5배 비싸게 지불하는데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커피 한 잔의 비용은 커피를 마시는 체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 편하게 미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사는 것이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일명 부유한 체험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 가치 있다고 판단하면 아무리 비싸도 적극적으로 돈을 쓰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다. 요점은 돈을 지불해서 내가 어떠한 편리를 손에 얻을 수 있는가를 한 발 앞선 시점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고속철도에서 1등석을 비행기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 낭비, 허비라는 말에 위축돼서는 안 된다. 일정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얻고 스트레스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다면 그 비용 대비 가치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마음이 편한 환경, 기분 좋은 공간에 있으면 운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운을 높이는 돈 쓰는 법은 따로 있다. 부자가 되고 싶어, 비즈니스로 성공하고 싶어. 이런 목표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나도 어느 순간부터 명확한 돈 벌기를 목표로 노력을 거듭해왔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다. 1,000원의 가치를 가진 상품을 1,000원짜리 지폐를 지불하고 손에 넣는다. 일반적인 돈의 사용 방법이다. 이쯤에서 자신의 운을 높이는 사용 방법을 추천하도록 하겠다.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은 역시 기부다. 개인적으로 기부는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행위라고 생각한다. 혹은 남들이 봤을 때 비싼 그림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진정한 미술의 가치를 알아내어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면 돈을 쓴 것에 대한 인상은 크게 바뀔 것이다. 사치로 보이는 낭비도 자신에게 커다란 가치가 있다면 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유익한 쇼핑이다. 돈의 신은 이렇게 살아있는 돈의 사용 방식을 좋아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돈의 사용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 주변에 더욱 많은 돈을 가져다 준다. 바스트 샤스트라를 생활에 적용해라. 시대가 지나도 집 인테리어나 기운을 바꾸는데 늘 중요하게 여겨지는 풍수. 물건의 위치와 기의 흐름을 조절해 기의 순환을 좋게 하는 풍수의 사고방식은 당신이나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인도에도 풍수 사상이 존재한다. 바로 바스투 샤스트라라고 하는 논리학으로 고대 인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오래된 사상이다. 요가가 내면을 통해 심신을 조절한다면 바스투 샤스트라는 현대 건축 환경공학 및 심리학, 뇌과학을 관통해 생명과 환경의 조화를 목표로 한다. 말하자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환경 속에 인간을 살게 해 행운을 가져오게 한다는 의미다. 바스투 샤스트라의 사고방식은 자기 자신을 자연과 지구 환경의 일부라 여기고 큰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이 사상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아침에 샤워하기다. 물로 나쁜 기운을 없애고 재충전의 효과를 얻어 하루의 시작을 쾌적하게 만드는 습관이다. 또한 일이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단 1분이라도 좋으니 책상 주변을 말끔히 청소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단순히 깨끗한 환경에서 기분 좋게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서류나 잡동사니를 정리하는 사이에 뇌가 자연스럽게 일하는 모드로 전환되어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졌다. 사무실이나 집안의 물건 위치를 조정해 조금이라도 기분을 좋게 만드는 방법도 바스투 샤스트라의 일종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직접 인사를 전하는 것도 바스투 샤스트라다.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쾌적함을 얻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그에 따라 당신의 운은 높아지고 원하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매일 1%만 바뀌어도 1년 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습관에는 완성도 결승점도 없다. 어느새 그 습관들이 일상에 뿌리 내려 당신에게 좋은 행운만 가져다 줄 것이다. 매일 1%씩 바뀌면 1년 후 그 효과가 약 38배가 된다. 중요한 것은 그 1%를 매일 쌓아가는 것이다. 기억하라. 지속은 변화의 씨앗이 된다. 지금 당신에게는 무한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바라는 목표를 향해 오늘도 작은 습관과 함께 긍정적으로 살아가길 바란다.